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의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의사 2차 실기를 들어갈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수목 DVD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실기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강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2차 실기 같은 경우에는 2교시로 나뉘어져 있어요. 1교시와 그 다음에 2교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1교시는 무슨 시험이죠? 작업형 시험입니다. 2교시는요? 서술형 시험이죠. 그래서 작업형 100점, 서술형 100점 해가지고 두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그런 구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자, 우리가 배우는 이 DVD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업형 100점 중에서 약 60점 정도를 이 DVD가 차지하고 있고 60점이 다 수목 DVD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목 DVD 20점, 해충 DVD 20점, 그 다음에 병해 DVD 2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나눠 갖고 있어요. 자, 60점 말고 나머지 40점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나오냐? 보통 나오는 게 뭐 외과 수술, 그 다음에 토양학 관련된 문제, 자, 그 다음에는 뭐 병원균을 동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농약 문제, 해충 문제, 요런 데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요런 데서 랜덤으로 나오는 게 요 40점 파트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 서술형이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통 긴 서술형,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서술형, 그 다음에 단답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긴 서술형 문제가 종합형 문제라고 하는데 50점, 나머지가 한 25점 정도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점이 이제 100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실기를 세 묶음으로 나눠본다고 했을 때 DVD 시험이랑 그리고 DV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랑 그 다음에 서술형 시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만약에 선생님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선순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전 무조건 DVD가 1등이에요. 무조건 DVD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은 이 녀석. DVD를 외한 작업형 여기. 자, 그 다음은 서술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나무의사 시험은 굉장히 점수를 잘 안 주는 시험이에요. 점수를 잘 안 주는 시험. 여러분들이 이 나무의사 보기 위해서 다 기사시험 보셨잖아요. 그쵸?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실기, 기사시험도 2차 실기가 필답형 혹은 서술형 시험이에요. 적어서 내는 거예요. 문장 형태로. 자, 기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쓰잖아요. 정답을 썼어. 정답을 쓰면은 정답 썼는데 뭔가 내가 애매모호한 정답을 썼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맞게 해줍니다. 기사시험은 맞게 해줘요. 대부분. 자, 근데 나무의사는요. 애매모호한 정답을 쓰면은 틀리게 채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75점, 작업형 75점 이상 맞으신 분들, 그리고 40점대 맞으신 분들, 이 극과 극의 점수를 맞으신 분들을 인터뷰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75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명확하게 정답을 써서 내셨어요. 간략하더라도 명확하게 정답을 쓰신 분들이시고 40점대 맞으신 분들은 애매모호하게 쓰셨습니다. 이게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그런 정답을 쓰셨어요. 그래서 40대 맞으신 분들은 애매모호하게 썼기 때문에 다 틀리게 채점이 된 것 같고 75점대 맞으신 분들은 대부분 정확하게 아예 이쪽에 있는 정답을 내셨기에 간략하지만 내셨기에 이런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후기를 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인터뷰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사 시험은 절대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애매모호한 정답을 쓰면 맞추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점수를 많이 획득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시험 어디서 많이 점수를 획득해야 되느냐, 당연코 이 DVD에서 점수를 많이 획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DVD에서 많이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돼요. 보통 이 40점 있죠. 보통 40점에서 몇 점 맞냐면요, 보통 40점에서 보통 20점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20점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DVD에서 몇 점 맞아야 되죠? DVD에서 4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40점 이상 맞추려면은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은 자, 수목 7문제, 해충 7문제, 그 다음에 병해 7문제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42점이 나오거든요. 8문제 맞추면은 48점. 그 다음에 9문제 맞추면은 54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분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적어도 7문제는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42 플러스 20 해가지고 62점 맞아가지고 그나마 합격 점수 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만큼만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7문제 맞추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최소한 이 정도 맞추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 여러분 정말로 효율적으로 가장 공부를 적게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2차 실기시험을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맞추신다고 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지만. 자, 9문제 맞추면은 지금 54점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20점 맞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점 중에서. 일반적으로만 여러분들 맞추신다고 봤을 때 두 개 합치면요 몇 점이에요? 74점입니다. 두 개 합치면 74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서술형 몇 점 맞으시면 되냐면은 46점만 맞추셔도 돼요. 46점만 맞추셨어도 여러분들 합격하신 점수가 되는 거예요. 46점은 웬만하면 받는 점수입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맞는 점수들이 한 요 정도 돼요. 오류가 많다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아예 다르게 냈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신 분들이 보통 한 40점대 점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공부하면 40점대, 50점대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DVD에서 어느 정도 점수 확보를 해 두셔야지 2차 실기 여러분들 편안하게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DVD가 가장 중요하다. DVD 가장 중요하다. 제가 서술형 시간에도 말씀드릴 거고 작업형 나머지 시간 공부할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DVD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된다? DVD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75점 넘으시는 분들 대부분 작업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었어요. 작업형에. 작업형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 수목 DVD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선생님, 제가 서술형 공부하는 것 때문에 DVD 많이 공부 못할 것 같아요. 혹시 기출에 나왔던 것들만 공부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나왔던 수종들을 다 지금 정리를 해온 거예요. 한 회차당 지금 10문제 정도씩 나오니까 10회차까지 하면은 약 100종이 되겠죠. 100종 중에서 기출 중복으로 나왔던 녀석들. 몇 개냐면 8종밖에 안 됩니다. 8종. 8종밖에 안 돼요. 자, 8종밖에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뭐냐면은 기출보다 오히려 기출 아닌 곳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출만 공부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기출은 무조건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몇 가지 나오긴 나왔었으니까. 하지만 기출이 아닌 것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오케이. 한 8% 정도가 중복이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문제들이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이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자,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 어디서 나왔냐? 100종 중에서 약 53종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합친 게 53종 됐는데 어디서 나왔냐면은 조경기능사 시험 중에서 죄송합니다. 조경기능사 시험이 3가지가 돼요.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목감별 시험이에요. 수목감별 시험. 이 시험이 뭐냐면 산업인력공단에서 120종의 표준 수종을 미리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네 이 120종 중에서 20종 우리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춰. 이런 시험이 수목감별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120종 중에서 이 표준 수종 중에서 몇 종이 나온 거예요? 53종이 나왔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조경기능사 수목감별 표준 수종 120종을 공부만 하시면 일단 반타작 이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수목 DVD에서.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다양한 도감들 찾아봤는데 그나마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던 것이 어디였냐면은 요 정도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낸 나무관찰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몇 종이 나왔냐면은 42종, 나머지 42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53종과 42종을 합치면은 합치면은 약 95종 정도 돼요. 95종 정도가 이 2가지에서 출제가 된 거고 나머지 5개 뭐뭐 있냐면 장구밤나무, 꽃사과나무, 대양참나무, 협죽도, 뭐 버즘나무 이런 녀석들 있어요. 이런 녀석들만 맞추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개성이 뛰어난 그런 수목들이기 때문에 맞추시기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런 데서 출제가 됐었고 만약에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산업인력공단에 이 표준수준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보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나무관찰도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요거고 안에 내용은 요런 식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에 어떻게 수록이 되었느냐. 강의안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실 강의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경기능사 요 표준수종 120종은 무조건 들어갔고요. 무조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 나무관찰도감에서 100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수종 90종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강의안에 총 310종이 있어요.
강의 안에 총 310종이 있고 이 정도면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수종 많이 공부하시는 거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혹시나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이거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거고 업데이트는 아마도 지금 2차 실기 시험이 거의 끝날 때쯤에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기는 어쨌든 310종이 들어가 있다 강의 안에. 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 사진이 주어져요. 사진이 주어지고 자, 이걸 보고선 무슨 수종인지 맞추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장씩만 주어졌었어요. 한 3회, 4회, 5회, 6회 이때만 해도 보통 한 장만 제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뭐 7회, 8회, 9회, 10회 넘어가면서 10회 때는 거의 2장이 제시됐다고 해요. 거의 2장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동정 포인트를 확실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장으로는 동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녀석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장을 주고 너네 확실하게 한번 동정해봐 라고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네 동정 포인트만 확실하게 공부해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진들은 보통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수목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사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소나무의 겨울눈입니다. 겨울눈이 이렇게 생긴 건 소나무밖에 없어요. 이 수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있죠? 그거를 확대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을 확대해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예컨대 잎, 또는 꽃, 또는 열매 그런 것들만 확대해서 준다는 겁니다. 각 기관들만 확대해서 주는 거고 그리고 이건 뇌피셜인데요. 직접 촬영한 사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출제하시는 분들도 뭐가 부담이 될 수 있냐면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 막 가져오잖아요. 일단 저작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 그 사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 좀 써도 괜찮을까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다 쓸 건데요? 나무의사 시험 내려고 합니다. 그럼 나무의사 시험에 뭐 나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절대적으로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은 못 쓰실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는 사진을 써야 되냐?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쓴다고 하면은 농촌진흥청 혹은 국가생물종 그냥 쓸게요.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요런 사이트 국가에서 그냥 국가에서 사진을 오픈한 그런 데서 이제 보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안 낼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농촌진흥청 사진들 여러분들 식물보호기사 예전에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농촌진흥청 사진으로 공부하셨을 텐데 화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막 90년대 이럴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은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가생물종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000년대 초반, 90년대 찍은 사진들도 있고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신 사진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질도 낮고 그리고 색감도 달라요. 우리가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옛날 카메라로 찍은 것들 보면은 색감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인터뷰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인터뷰 하시는 분들 모두가 말씀하시길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들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다는 건 아마도 직접 촬영한 사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왜 인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내가 봤던 사진들이 안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 포인트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던 사진들은 안 나온다니까요. 사진 자체를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정이 가능한 포인트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트만 공부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이 동정이 가능한 포인트가 아닌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그냥 공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포인트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이 나무관찰도감 있죠? 거기 안에 보시면 내용이 이런 식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수영도 나와 있고요. 수피도 나와 있고요. 잎도 나와 있고 꽃도 나와 있고 열매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수영 보실 필요 없고요. 줄기도 보실 필요 없고요. 꽃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가죽나무거든요. 가죽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이랑 열매로 동종하는 수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굳이 볼 필요가 없다. 동정이 가능한 것들만 보시라.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 사진들을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 플러스 화질을 좀 개선한 사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영을 보고 가죽나무라고 맞추실 수 있는 분은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왜냐하면 밤나무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물풀의 나무도 좀 멀리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 가죽나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줄기는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줄기를 지금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가죽나무 줄기입니다. 가죽나무 줄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가죽나무 줄기예요. 도감에 그렇게 실려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좀 비슷해 보이는 이런 수피들을 가진 줄기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 가죽나무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가죽나무 지금 옆에 있는 녀석, 뭔가 가죽나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가죽나무일까요? 이 녀석은 오동나무입니다. 자, 이 녀석은요? 비슷한 것 같나요? 이 녀석이 가죽나무예요. 자,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살구나무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요? 이 녀석은 가죽나무였어요.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동정이 가능할까요? 동정이 가능할까요? 이건 동정이 불가능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동정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보고 누가 다 똑같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쵸? 불가능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줄기만 보고는 동정을 그냥 하지 마세요.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줄기가 나오려면요, 시험 문제 줄기가 나오려면 적어도 요 정도의 특징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흰 수피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요런 다이아몬드의 피목을 가지고 있으면, 피목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줄기의 숨구멍. 이런 다이아몬드의 피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은사시나무. 은사시나무. 그리고 요 나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경수로 굉장히 많이 심는 나무죠. 배롱나무입니다. 이렇게 꽃도 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요 나무 주황색의 수피를 가지고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각나무. 노각나무밖에 없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정말 요 녀석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야지만 줄기 같은 경우에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죽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 혹은 이 잎으로 동정을 하셔야 됩니다. 동정 포인트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불필요하니까 보시지 마세요. 보시지 마세요. 자, 이렇게 강조 지금 1강에서만 드릴 겁니다. 앞으로는 강조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는 어차피 저랑 동정 포인트만 보실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안 봐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다른 거 당연히 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동정 포인트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봤어요. 강의 안에서 이 가죽나무 관련된 내용들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강의안, 실제 강의안이에요. 자, 보시면 동정 포인트 뭐라고 돼 있죠? 잎 기부 쪽에 한두 개의 거치와 선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거치라는 게 뭐죠? 거치는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톱니, 이 가장자리에 있는 톱니를 우리가 거치라고 불러요. 거치라고 부르는데 잎 기부 쪽에, 기부 쪽이란 여기 이 가지와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부라고 해요. 이 기부 쪽에 지금 거치가 한두 개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두 개 정도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선점이라는 게 있대요. 선점. 여기 뭔가 약간 돌기 같은 게 보이시죠? 거치가 있고 거치 끝에 이렇게 돌기 같은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선점이고요. 선점은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냄새선이라고도 불러요. 냄새선. 여기서 막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우리 예전에 밀선 배우신 적 있으시죠? 그쵸? 1차 공부하실 때. 밀선은 꿀샘이잖아요. 그쵸? 밀선에선 꿀이 나오는데 이 냄새선에서 뭐가 나와요? 냄새가 나옵니다. 이 냄새선이 가죽나무는 어디에 있냐면은 기부에 있는 기부 거치 요 끝에 있다는 거예요. 요 끝에. 요게 가죽나무의 가장 큰 동정 포인트예요. 요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가죽나무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여기가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쵸? 잎이 그냥 이렇게 맨들맨들 나야 되는데 뭔가 부자연스럽죠? 이런 걸 보고도 우리가 아, 선점이 있구나. 선점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가죽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죽나무로 동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녀석만 가지고 있는 동정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정 포인트 뭐 있죠? 독특한 열매 모양. 얼마나 독특하길래? 자, 이렇게 열매가 생겼어요. 보통 이런 열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날개 열매라고 하는데 날개 열매인데 이렇게 길쭉한 날개 열매는 누구밖에 없냐면 가죽나무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건 가죽나무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건 뭐라고요? 가죽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정 포인트를 보시고 아, 그냥 빼박 가죽나무네. 가죽나무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동정 포인트만 보셔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비슷한 수종은
무조건 묶어서 공부하라. 지금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었죠? 첫 번째 포인트는 동정 포인트만 보시라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동정 포인트가 비슷한 녀석들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버드나무류, 목련류가 있어요. 버드나무류 같은 경우에 이파리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의 잎을 우리가 피치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련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잎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의 잎을 뭐라고 하냐면은 도란형의 잎이라고 합니다. 왜 도란형이냐면은 우리가 난형, 이렇게 생긴 계란이죠. 계란처럼 생긴 거를 우리가 난형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의 반대, 뒤집은 것 같이, 이게 뒤집은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뒤집은 것 같을 때는 앞에 뭐가 붙냐면은 도자가 붙어요. 도자가 붙는데 도난형, 뭔가 좀 발음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도란형의 잎을 큰 도란형의 잎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통 이제 목련류의 잎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녀석들은 무조건 일단 묶어서 보십시오. 일단 묶어서 보시고, 묶어서 보시면은 각각의 차이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묶어서 보신 다음에 그 차이점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비슷한 수종은 무조건 힘들더라도 묶어서 공부하세요.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고득점 맞으실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지금 개나리, 영춘화, 그 다음에 장수말리화,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이 녀석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요, 이 녀석들은 봄에 잎보다 먼저 펴요. 노란 꽃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많이 보셨죠? 그쵸? 이런 식으로 봄에 잎이 피기도 전에 노란 꽃이 먼저 핍니다. 영춘화도 마찬가지로 잎보다 이런 식으로 꽃이 먼저 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수말리아도 마찬가지로 잎보다 꽃이 먼저 피게 돼요. 이런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차이점으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공통점 우리가 봤으니까 이제 차이점 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꽃잎으로 보시면 가장 편한데, 개나리 같은 경우에 꽃잎이 4장입니다. 영춘화는 보통 5장이나 6장이에요. 4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꽃잎만 보고서도 우리가 바로 맞출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잎을 보고도 맞출 수가 있어요. 개나리 같은 경우엔 거의 완벽한 방추형이에요. 방추형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 생긴 거 방추형이라고 하죠. 그쵸? 거의 완벽한 방추형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삼출엽을 가지고 있어요. 삼출엽이랑 잎이 3개가 붙어나는 거. 이렇게 잎이 3개가 붙어나는 삼출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춘화 같은 경우에는. 잎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장수말리아를 볼게요. 장수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개나리와 같이 꽃잎 몇 장이에요? 꽃잎이 4장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개나리나 영춘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개나리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 걸어서 볼 때 봄에 대부분 개나리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그쵸? 대부분 이런 식으로 늘어져 있는데, 개나리도 그렇고 영춘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수말리아는 고추 서 있다. 고추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말리아랑 개나리랑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수영이, 줄기가 고추 서 있냐? 아니면 늘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통적으로 일단 묶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묶고 차이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6, 7년 정도 조경일을 했거든요. 6, 7년도 조경일을 하면서 조경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런 나무예요. 느티나무와 팽나무. 사실 사진상으로 보면 그렇게 헷갈릴 만한 나무가 아닌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요 녀석의 일단 특징들 한번 봐볼게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 여기 먼저 볼게요. 자, 뾰족한 타원형의 잎을 가지고 있대요. 뾰족한 타원형의 잎. 우리가 타원형이라고 하는 건 요런 걸 보통 타원형이라고 하죠. 요런 걸 타원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다는 거예요. 타원형인데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다. 이거 느티나무고. 자, 그 다음에 팽나무 같은 경우에는 난형이래요. 난형이라는 게 뭐라고 했었죠? 계란처럼 생긴 거. 계란처럼 생긴 이런 잎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런 잎의 형태로는, 사실 잎의 형태로 어떤 것들을 동정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일단 이 팽나무도 그렇고 느티나무도 그렇고 씨앗에서 어쨌든 자라는 거잖아요. 그쵸? 씨앗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자, 씨앗이 자라는데 씨앗이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다른 씨앗에서 다르기 때문에 유전적인 정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들은, 아까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뾰족한 타원형 잎이라고 했는데, 뾰족하지 않은 타원형 잎을 가지고 있는 느티나무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 잎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동정 포인트는 될 수가 없고. 자, 요 녀석만이 정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거치예요. 거치란 아까 이 톱니라고 했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톱니인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 전체에 이런 식으로 거치가 있어요. 잎 전체에 이런 식으로 거치가 있는 반면에 거치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자, 팽나무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자, 보시면 이 기부 쪽부터 밑에 부분은 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부부터 거치가 있어요. 팽나무는 씨앗이 어떻든 간에 유전 정보가 어떻든 간에 이거는 고전적인 유전 형질로 가지고 있어요. 반은 거치가 없고요. 위에는 거치가 있고. 요런 특징은 그냥 고유의 특성입니다. 요런 고유의 특성. 그렇기 때문에 잎을 봐서 거치가 다 있네? 느티나무. 거치가 반만 있네? 팽나무. 이렇게 동정해 주시면 되고. 자, 또 있습니다. 자, 잎맥도 있어요. 잎맥 같은 경우에도 수종마다, 나무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잎맥은 다 똑같습니다. 잎맥이 어떤 잎맥? 일직선의 잎맥을 가지고 있어요.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팽나무에는 어떤 잎맥을 가지고 있다? 팽나무는 요런 둥글둥글한 요런 잎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느티나무랑 팽나무를 봤을 때 잎 하나 떼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거치가 있냐 없냐. 거치가 뭐 반만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겠고 아니 잎맥이 둥그냐 잎맥이 일직선이냐. 이걸 보고도 느티나무와 팽나무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막 잎 따가지고 막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시간도 아깝고 그쵸?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요걸로 구분해요. 요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어긋난단 말이에요. 잎이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나는데 이 어긋남은 부분마다 굉장히 많이 꺾여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꺾여져 있어서 약간 번개 모양의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느티나무 말고도 어긋나는 수종들은 대부분 약간 이렇게 꺾여 있긴 해요. 근데 이 녀석은 정도가 심하다는 거죠. 자, 팽나무랑 비교해 볼까요? 팽나무도 약간 꺾여져 있어요. 실제로 꺾여져 있는데 얘랑 느티나무는 다시 봐볼까요? 훨씬 많이 꺾여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는 뭔가 느티나무, 팽나무 뭔가 헷갈려. 근데 번개무늬가 좀 도드라지게 잘 보이네? 그럼 바로 느티나무는 동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보통 요걸로 동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실무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잎사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산림기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잎사귀를 본단 말이에요. 잎사귀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로 보죠? 우리는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컴퓨터 화면으로 DVD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진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사진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슷한 수종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특성들을 보시는데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질들을 보통 비교해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강의안 같은 경우에 일단 아까 그 동정 포인트만 보시라 있었죠. 동정 포인트만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동정 포인트만 대부분 들어가 있고 또 비슷한 수종들끼리 묶여져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교재를 여러분들 대부분 공부하시면 되시고 자, 공부하시다가 내가 내 실력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런 순간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의 실현을 학습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올려놓을 거냐면은 자, 기본이요, 기본. 여러분들의 강의한 교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적혀져 있고 동정 포인트가 이렇게 글자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표시까지 해놨어요. 제가 이미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까지 해놨죠.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시고 내가 좀 테스트를 하고 싶다. 1단계. 일단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동정 포인트 요 사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나무겠구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2단계로 갑니다. 2단계부터는 동정 포인트가 없어요.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정 포인트를 직접 찾아내시고 요 녀석은 무슨 나무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시고 자, 3단계 갑니다. 3단계는 사진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 여러분들이 개암나무 하면은 뭐 일직선에 잎끝이 일직선이다. 잎끝이 일직선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정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정 포인트를 직접 찾아내시면 되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 3단계까지 여러분 다 적으실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나무는 동정 포인트를 보고 맞추실 수 있다는 얘기가 거의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은 거의 맞추실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좀 내용이 좀 길어졌죠? 그쵸? 벌써 30분 다 돼가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한 8, 90%다 강의력이에요. 강의력. 전 강의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DVD에서만큼은 강의력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저는 강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강의한 자료.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강의 연습을 하는데 이번 이 수목 DVD부터 시작해서 DVD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강의한 자료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 쏟았어요. 지금 이 수목 DVD만 만드는데 거의 2달 넘게 걸렸거든요. 최소 60일이고 제가 하루에 최소 10시간은 작업을 하니까 이거 곱하기 하면 몇 시간입니까? 거의 600시간을 갈아 넣은 그런 자료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600시간을 갈아 넣은 그런 자료고요.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내에 현존하는 도감이나 자료들보다 이 동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목을 동정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저는 자료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제 자료는 그런 자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강의한 자료가 어떻게 제공이 되느냐. 일단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PDF로 메일로 보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4GB예요. 지금 들어간 사진들의 8, 90%가 화질을 개선시킨 사진들인 거예요. 화질 개선 프로그램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화질을 다 개선시킨 그런 사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이 용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4GB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에듀피디 홈페이지에 올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따로 암호화된 PDF를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교재도 제작이 될 건데 교재 같은 경우에는 칼라로 제작이 될 거고 또 종이 재질도 굉장히 가장 좋은 걸로 들어갈 거고 지금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만 해도 부담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금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교재만큼은 금전적으로 부담을 드리기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서 지금 에듀피디는 얘기를 해놨어요. 교재 제작비, 택배비를 제외하고는 1도 수익을 남기지 마라. 나도 그렇고 그리고 에듀피디도 그렇고 남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금액이 책정이 돼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영상을 제공해야 될지 지금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동영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2차 시험이 끝날 때쯤에 제공될 것 같아요. 그때쯤 제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뭐 자면서도 보셔도 되고 이동하면서 보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든 좋습니다. 뭐든 좋으니까 질문이나 문의사항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도 좋고 지금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오픈돼서 나갈 거거든요. 유튜브에. 그렇기 때문에 강의 수강하지 않으실 분들도 모두 좋으니까 트리쌤54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문의를 실제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 질문 문의 받는 거, 그러니까 메일을 핸드폰에다 오잖아요. 여러분 메일 딱 오면은 일단 도파민이 치솟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 질문이든 다 좋거든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아직도 기분 좋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메일 오면 기분 좋으니까 전혀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메일 보내주세요. 언제든 메일 보내주세요. 다만 답이 좀 느릴 수는 있다.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 맨날 답장 들었었는데 막 2-3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매일 2-3시간 걸리다 보니까 보통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몰아가지고 보통 메일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보는 거는 바로바로 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언제든 메일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제 강의를 이제 수강해 주시는 거라면은 저랑 끝까지 함께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실 거라 믿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다른 강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얼굴 내놓고 하고 있고 제 이름 내놓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강의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고 거짓말도 하지 않을 거고 핑계도 대지 않을 거예요. 정말 진실을 다해서 이 강의를 준비할 거고 강의 교재도 준비할 거고요. 강의 자료도 준비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건 없을 거예요. 제가 막 지금 여러분들 뭐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강의 수강해 주신 분들이 거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뭐 들어갈 건 없으니까 딱 하나만 저 믿고 그냥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강의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목표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금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잘 화합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끝나면은 막 저놈 막 걔놈 막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강의할 때만이라도 우리 같이 함께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 당연히 합격하실 거라 믿고 여러분들도 제가 합격시켜 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제 자료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 마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목 DVD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